자, 댓글편 해보겠습니다. 황채님께서 감코진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이기는 경기가 아니라 지는 경기에서 크게 드러나죠. 오늘 기아 경기가 딱 그 모양이었습니다. 피홈런 맞고 콜스한 투수 꾸역꾸역 7회까지 올리더니 연속 안타로 무사 1, 2루 상황까지 대책 없다가 실점에 무만 쌓고 올리는 게 필승조. 올리는 게 필승조. 뭐 하는 짓인가요? 이게 순위라도 결정났으면 가을 야구나 내년을 위해서 용병 역량 가늠이라도 한다고 생각할 텐데 아직 한 경기 한 경기 소중한 기아에서 한 점차 승부를 그냥 줘버리네요. 푹 쉰 불펜 투수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멍청하고 건방진 운영입니까? 어제 경기 직관으로 이겨서 기뻤는데 오늘 보니까 참 짜게 식네요. 내년에는 그 자리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는 이거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이기는 경기 아니라 지는 경기에서 크게 드러난다. 아하. 이게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 하는 느낌이 드는 반면 이렇게 해서 말아먹냐 이럴 때 빡치는 거야. 이길 때는 선수들이 빵빵 쳐가지고 점수 잘 내가지고 이긴다고 보통. 네. 근데 질 때는 야 여기서 왜 안 빼? 왜 여기서 저 선수를 넣어? 이러면서 지잖아. 네. 너무 맞는 얘기인 것 같은 거야. 결국은 그런 실수를 적게 하는 팀이 그래. 이제 우승을 하는 거고. 그런 생각을 모르겠어. 나는 그 감독이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올 시즌 중간에. 그러면서 나는 그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 저 감독님이 그래도 납득이 가게 뭔가 운영을 하는구나. 중요한 부분이지. 그리고 가장 크게 어떤 점을 느꼈냐면 먼저 이제 가신 감독님께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네. 감독님이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너무 모질지 못했다. 너무 인간적인 감독이었다. 맞아요. 우리 김홍곤 선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거보다 그 선수가 스탯이 떨어지고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였다고 생각해. 다른 선수들이 잡생각이 들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지? 저 형? 어떻게 하면 우리 변수가 생겨버리는 거지. 그렇지. 생각이 좋지 않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이게 플레이로 나온다고. 우리 마치 괜히 저희가 못 치고 들어오면 이제 큰정 PD님이 또 혼날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아니 무슨 소리야. 저한테 잔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잡생각을 들 여지들이 있었던 거야. 네. 그러면서 13연패가 나오는 거 말도 안 되는 13연패가 나오는 이유는 팀 전체가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감독이 딱 바뀌고 나서 잡생각하지 마라. 감독 주장 딱 바꿔주고 로스터 돌릴 때 납득이 가게 돌리고 이러니까 그런 잡생각이 없어지는 거야. 선수가 뭐 누가 뭐 새로 들어오고 그랬냐? 아니라고. 네. 그러면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였던 것 같아. 네. 오늘 감독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중요하다 굉장히.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넘어가실까요? 네, 의승혜세님께서 엄마가 댓글 쓰라고 하셔서 써요. 저희 집은 매년 시범 경기 끝나고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정규 시즌 순위 예측을 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무려 6팀이나 맞았습니다. 특히 야잡팀은 다 맞았어요. 이분 때문에 롯데가 뭐라고 하는 거야? 누군가 시청을 딱 그거 적어놓은 우리를 거야? 내일 다 맞췄다고? 쓱 1등, 기아 5등, 삼성 7등, 롯데 8등. 이야. 벌써 1년이 다 갔네요. 제가 야구를 보기 시작한 후로 제 시간은 야구와 함께 흐르고 있거든요. 올해는 야구 끝나면 너무 심심해서 배구도 보고 진롱코리아 경기도 보려고요. 네 분 올해 모두 야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위한 공부하면서 야잡 덕에 힐링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또 고3이시네. 네, 그래서 KT 3등하면 7팀이나 맞는 거래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제 수능 성적도 올 1등급이라 예측하면 70%는 맞겠네요. 근데 제가 이거 가져온 게 그냥 롯데 8등 이게 아니라 가족분이 전체 모여가지고 야구를 그러니까 본다는 거잖아요. 그때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다들 다른 가족분들의 예측에서 롯데는 다 몇 등입니까? 아버지 8위, 어머니 10위, 본인 8위, 동생분 9위. 야 어디가 7위가 하나도 없네. 야 8위면은 후하게 쳐준 거네. 진짜 그러네요. 잘 쳐줬네. 무슨 왜 동생한테 뭐라 그래? SSG는 어떻게 했습니까? SSG는 5위, 그러니까 아버지는 5위, 어머니는 4위, 이제 쓰신 분은 1위, 동생분은 3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사실 전력이 그렇게 그러니까 정규리그 그러니까. 1위 할 팀은 아니었어. 와이어 투 와이어는 절대 아니었던 거지. 근데 진짜 전력 이상의 시즌을 보낸 거야. 기아는 3위, 2위, 5위. 다 5강으로 예상을 했구나. 그래, 그러니까 생각보다 못한 걸 수도 있어. 팬들의 예측보다. 전력 보강 때문에 기대가 컸으니까 그렇죠. 작년에. 네, 이어서 올해 갸는 과연님께서 제가 김 작가님 참 좋아하는 게 이런 점 때문인 것 같아요. 최지훈 선수 일 언급해 주실 때 우리는 현장에 있지 않았고 선수도 경기 후에 언급이 없어서 모든 게 추측이다.
어쨌든 수비를 하고 나서 관중석을 향해 언성이 있었고 김강민 선수가 말리러 온 걸 보니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해준 이런 모습이요. 최지훈 선수가 기자님을 통해 전말을 밝혔더라고요. 화면에 잡힌 뭐 어린애가 던진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취객이 욕을 했다. 라고 하면서 아이 부모님도 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어린이나 아이 부모님이 괜찮았으면 아예 모르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하셨고 이제 밑에다 또 갸뽕님께서 이제 김 작가님, 존멋 짱짱매님 등등 남겨주셨고 역시 저희 입장에서도 제작자 입장에서 참 편집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좋은 멘트를 항상 남겨주시는 김 작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편집하기 힘들었어. 편집하기 좀 힘들어요. 많이 힘들지. 좀 많아.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카톡방을 보면 항상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했지? 다음 주에 진짜 가만히 있어야지 이러고 와서 또 다음 주에 말을 더 많이 해. 그러니까 난 가만히 있고 싶은데 야구를 안 봐야 돼 그럼. 그렇지 쉽지 않지. 아무튼 우리 패널분들 강편님도 그렇고 큰정 PD님도 그렇고 아주 한 시즌 동안 고생하셨다. 인균이가 제일 고생했지. 그렇죠. 편집하냐고. 노 PD가 이제 귀에 피나면서. 네. 아니 우리 이거 야구 접설 4명이서 한 지가 얼마나 됐지? 3년 차입니까? 3년 차라고 봐야죠. 3년 차야. 6, 7, 8, 9 찍은 다음에 제가 이제 그래서 댓글을 준비했습니다. 네. 라팍 뭡니까? 가고 싶다. 올만에 댓글 남겨봅니다. 네. 재작년에 가을 야구 0팀, 작년에 한 팀, 올해 2팀, 내년에 3팀, 내후년에 4팀 전부 가봅시다. 오! 라고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딱 재작년에 0팀, 이때가 그 전설에 6, 7, 8, 9 4명 현재가 딱 모아놨는데 이게 현재 코인이란 거구나. 그치. 우리가 모두 공감했던 그 시절. 그치. 그렇구나. 야 그럼 그렇게 내년에 생각했습니다. 세 팀 간다고요? 네. 어딜 것 같아요? 한 팀 누가 못 갈까요? 어딜 것 같아요? 기아가 못 갈 것 같아. 그래. 두고 봅시다. 근데 패널이 바뀔 수도 있잖아. 그렇죠. 어느 팀이 또 3팀을 갈 줄 모르고. 그렇죠. 4팀 갈 줄 모르고. 네. 엄상백, 엄상천, 엄상만님께서 안녕하세요. 10월 4일 경기 수원에서 큰정 PD님 봤습니다. 야자 꾸준히 듣고 있어서 위팍 오신다고 얘기 들었을 때 혹시 뵐 수 있을까 싶어서 자리도 3루 원정팀 좌석으로 바꿨는데 경기 다 끝나고 3루 출입구 쪽에서 뵀네요. 혹시나 뵌다면 드리려고 선물도 준비했는데 가족끼리 시간 보내시고 돌아가는 길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잘 보고 있어요 하고 인사만 드렸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것도 혹시 불편하셨을까 생각이 드네요. 혹시나 불편하셨다면 늦었지만 죄송합니다. 표정이 안 좋으셨나요? 아니 그 스카이박스는 네.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내려왔는데 딱 거기 앞에서 딱 마주쳤어. 그래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쭈뼛쭈뼛 하시고 그냥 가셨던 분이 이분이 한 번밖에 없어. 거기서 만난 분은. 그러네요. 예. 근데 내가 와이프한테 물어봤지. 너 그때 불편했니? 그랬더니 전혀 안 불편했대. 나도 전혀 안 불편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야구 접수 잘 보고 있어요. 팬이에요 말씀하실 때 나는 사진을 찍어 드리려고 마음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 왜냐면 그 전에 다른 분들 많은 분들 다 사진을 찍으셨거든.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네. 근데 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그분 사진이 안 찍고 싶을 수도 있었어. 그렇지. 눈썹 보고. 근데 한번 보고 그러니까 너라는 존재를 한번 저런 사람이 있구나 한번 그 정도면 됐다. 아 진짜 있었네. 선물도 준비했다고 하시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이 짧아. 근데 막상 보니까 좀 부끄러운 거야. 막상 보니까 사진 찍을 정도는 아니네. 예. 그랬나? 하여튼 약간 쩔어있네. 이러면서.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는 점을 네네. 말씀드리고 싶었고. 근데 진짜 우리도 야구장에 자꾸 만나지만 그게 진짜 불편한 게 아니고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아는 척 해주시고 반가워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되는지가 그래서 나도 모르고 왜냐면 와이프도 가면 그래도 오빠 보려고 어디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더 반갑게 해줘야지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 몰라서 그런 거고. 근데 스색강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 나 지금 그 얘기하려는데 어떻게 알았지? 어색하면 그냥 그거 외치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외치지 마세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외쳐볼까요 여러분? 외쳐! 스색강! 좋아. 언제나 외쳐주셔야죠. 네, 우리 아무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네가 왜 그 얘기를 떠내? 아니 나 그거. 아니 그러니까 딱 알겠더라고. 이게 뭔가 다른 게 아니고 사진 찍어달라고 할 때 사진을 찍고 드리는 마음은 좋은데 다른 사람들 쳐다볼 때 저 사람은 뭐야? 그렇지 내가 말했던. 그런 느낌 그게 있더라. 네, 근데 이제 롯데 경기 가면은 이제 강편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셀럽이지. 알아보지 않을까? 사직에서 추파추스 몇 개나 썼습니까? 한 분당 2개씩 드렸으니까 100개 정도 드린 것 같네요. 네. 이 정도면 얘는 판넬 아니야? 그냥 사직에 있는 판넬 같은 거 와갖고 사진 한 장 찍고 사탕 받아가고. 아니 하도 입간판이네 입간판. 오시나요 안 오시나요 어디 앉으셨죠 물어보니까 대놓고 쓰고 가거든요. 그래서 오시겠죠. 네. 네.
그리고 제가 뭐 SNS 같은 걸 딱히 안 하다 보니까 저분은 인스타를 그 자기 타격폼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타격폼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 타격폼 보려고 하는. 타격 레슨들을 보는 그런 그러니까. 건데 강편님께 자꾸 메시지 주시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귀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 노피디 본인- 계정으로 보내십시오. 아니 야구 접수 계정으로 보내면 되잖아. 우리 중에 유일한 솔로인 노피디 계정으로 보내십시오. 야구 잡설은 계정이 없어. 네,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는 말씀 네. 드리고 싶어서 네. 읽어봤습니다. 네. B13님께서 어제 이대호 선수 은퇴식에서 이대호 선수가 신동빈 구단주님에게 실착 글러브를 선물하셨습니다. 맞아. 이대호 선수가 맞아. 사용하셨다는 글러브가 맞아. 궁금합니다. 네. 큰 정PD님 글러브 리뷰 부탁드립니다. 난 이게 질문이 불편해. 왜요? 그날 표정이 아니, 벌써 눈썹이 올라가기 시작했어. 지금 느꼈어. 그날 중계 때도 불편했어. 어. 왜냐면 이게 글러브가 아니고 미트거든요. 그렇지. 맞아. 포수랑 1루는 미트라고 해야지. 정확하게. 미트예요. 아 정말 네. 진정한 이걸 광기가 계속 또. 글러브라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리고 이게 영어예요. 네. 영어에 글러브 찾아보시고 미트를 찾아보시면 글러브라는 것은 손이 이렇게 세퍼레이트 돼 있어야 돼. 나눠져 있는 게 글러브예요. 맞아요. 미트는 이게 붙어 있는 거야. 우리 네네. 소모화 장갑처럼. 네네. 그러니까 일루와 포수는 미트다. 그 글러브를 미트를 제가 딱 봤을 때 작년 모델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호프 모델. 네. 호프에서 나온 모델인데 올해 모델은 아니고 작년 모델이다. 그리고 바닥에 뭔가를 이렇게 써서 주셨더라고. 이대호 선수가 요 모양 보통 이제 흔히 닭발 모양이라고 그래요. 닭발 미트. 일루 미트를 요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이나 네? 이게? 여기 카메라에 아이고, 이렇게 비야. 해주시면은 그 자막 그 찾으시기 귀찮으실 것 같아서 여기 네. 네. 요게 닭발 스타일이라 그래가지고 이대호 선수가 일본에 있을 때도 저거를 써서 아식스에서 나온 뭐 이런 거 썼었는데 그 모델을 제가 한번 껴본 적이 있는데 네. 이게 외야 글러브가 변형이 돼서 이제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네네. 네, 근데 나하고 맞진 않더라고. 넌 1루를 안 보는데 어떻게 1루 미트까지 저렇게 잘 알아? 일로 가끔 미트가- 봐요. 야, 일루 미트가 포수 미트, 일루 미트가 진짜 아름다워. 맞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진짜 많았어요. 왜냐면 다른 글러브들은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어. 있어서 안 예쁜 경우가 많은데 미트는 만들기는 훨씬 쉽다 그래. 제작자의 얘기를 설득하고 들어보면 그러면 길들이기는? 길들이기 넌 다 참고로 현재가 글러브 길도 진짜 잘 들여서 맞아요. 현재가 있는 같은 길들이는 팀에서는 우리가 글러브를 사면 얘한테 맡깁니다. 아직 본인 성질을 못 길들여서 그렇지. 길들이기 재밌어. 야, 어쨌든 길들이기 어렵지. 미트는 두껍고 특히 포수 미트는 굉장히 어렵고. 예. 그건 더 보람이 있겠네. 그치. 그럴수록. 근데 이 미트가 아까 제가 닭발 미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일본에선 거의 잘 안 써. 이승엽 선수도 이걸 쓰고 이대호 선수도 썼는데 일본 선수들은 스탠다드라고 그래가지고 스탠다드 미트를 써. 그 미국에서는 또 다른 형태를 써. 그러니까 제3국이 가장 3국 야구 잘하는 3국이 가장 다른 형태가 미트야? 물론 뭐 포수 미트도 있지만 일루 미트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네. 우리나라 포수 미트는 일본 미트를 많이 써요. 네. 미국하고 일본하고 완전 다르거든. 맞아요. 근데 포수 미트는 일본 스타일 스타일이고. 많이 쓰는데 일루 일루 미트는 달라. 미트는 이 닭발 쓰는 선수들 굉장히 많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래서 좀 다른 것 같다. 네. 이런 말씀 뭐 드리면 좋겠네요. 네. 네. 이어서 기아우승님께서 안녕하세요. 평소 책과 관련된 유튜브를 즐겨보곤 하는데 우연히 한 문학 출판사 유튜브 채널 영상을 보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이더군요. 아하. 왜 이렇게 내가 아는 분과 닮았지 아니겠지 하면서 보고 있는데 맞더라고요. 음. NC 팬으로 출연하셨던 김 PD님이셨어요. 음. 김우용 PD님이 이전에 재직하시던 출판사였나 봅니다. 왠지 제가 아는 PD님과는 다르게 점잖으시고 매우 정상적이게 나오시더라고요. 반가움의 댓글에 야구 접수에서 뵀었는데 여기서 또 뵀네요 등을 외칠까 했는데 책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였던 댓글을 보니 진지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야구로 망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만 뒤로 가기 못하는 나와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뭔가 웃기잖아. 아니 진지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야구로 망친대. 아니 김우용 우리 네. 후배 PD가 네네. 물론 이걸 보고 있지. 네. 굉장히 애청자기도 하고 네. 보고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책이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이런
문제에 들어가잖아요. 네. 굉장히 박식해. 오. 깜짝깜짝 놀라. 그럼 야구할 때만 그런 식입니까? 아니 우리 다 그래. 자기 글 쓰거나 뭐 라디오 프로그램 하거나 뭐 스포츠 프로그램 하거나 영화 평론할 때는 다들 전문에서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모습들 아닙니까? 근데 야구 얘기를 하면 온갖 뭐 아닌 말고석의 썰부터 시작해서 누구는 방송 중에 술을 처먹질 않나 옷을 집어던지질 않나. NC 그 가을 잠바 사가지고 회사에 입고 다녀. 그 아 친구. 저번에 저희가 이제 아니 야구장에서 입을 일 없는데 회사에서라도 입어야지. 너는 진짜 너는 진짜 야 눈빛이 번뜩번뜩해서 이 얘기하는데 눈빛이 번뜩번뜩해. 그치 광기. 그러니까 남 놀리고 이럴 때 그치. 눈이 번뜩해. 그거는 아주. 거의 프로페셔널의 영역이다. 맞아. 어디서 돈 받니? 재능입니다. 재능의 영역입니다. 선대 때부터 내려온 재능입니다. 아니 최근에 그 저녁에 술 먹는데 금연표님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걸 입고 있는 거야 NC 잠바를. 그래서 아유 무슨 이런 걸 입고 있었더니 아 오늘 아침에 배송돼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야구 잠바다 하면서 회사에 막 자기 자리에 걸어놓고 막 네. 입고 다니고 그래.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저희 KBS 1라디오에 스포츠에 네. 정현호가 네 진행자로 데뷔를 합니다. 맞습니다. 왜 진행자입니까? 아, 저희 문제 있어? 아니, 저희 MC가께서 이제 그 전국체육대회 출장을 갔기 때문에 이제 근데 아나운서분들이 다들 바쁘시고 휴일이고 해서 출연료 제일 저렴한 제가 휴일이고 하니까 네, 다른 네. 사람- 그래도 나름 방송 경험이 없지 않아요. 예. 이게 갑니다. 그러면서 나한테도 정현호가 MC를 처음 해보는데 와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 후배 PD가 네. 그렇게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출연료 14,000원 싸게 먹은 거지. 그렇게 출연료 말해도 나 돼? 출연료 7,000원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7,000원이니까 7,000원, 저희는 14,000원. MC기 때문에 14,000원이야. 아, 그럼 21,000원이다. 나는 7,000원이야. KBS 21,000원이 후루룩. 그리고 훌륭하지. 김우영도 나와. 아 그래요? 그럼 28,000원이네. 넌 몰랐냐? 너 진행인데 왜 몰라? 근데 그게 방송이 가능합니까? 제가 그런 구조로 방송이 그 야구 잡사 가능하다고? 거기서 찍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치. 월요일 코너가 야구장 가는 길이라는 네네네, 그런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뭐 이렇게 해설위원분들이나 기자분들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원래 하시는데 고퀄리티의 어떤 네. 멘트를 들으시다가 휴일에는 조금 이번 주는 버리고 가는 거죠. 저분들을 한번 느껴보시라. 대체 선발 같은 거구나. 그렇지. 30분 불펜데이 동안 혹시 주파수 점검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쪽 PD님도 아, 불펜데이라고 오늘 생각하고 불펜데이야, 있는 거야. 주파수 말씀하시니까 97.3이다 수도권 네. 말씀드리고 8시 반이다. 네. 네. 유튜브로, 술 드십시오.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다. 아 그러네요. 그런 말씀 챙겨드립니다. 카메라 네. 부셔야겠다. 네. 김아은님께서 네. 올해 고3 쓱팬입니다. 올 한 해 야구를 엄청 열심히 챙겨보는 건 못했지만 하이라이트 챙겨보고 야잡 듣는 게 좋은 휴식처가 돼주었어요. 물론 열불 날 때도 많았지만 오랜 꿈이었던 사관학교 1차 시험을 합격해서 쓰기 야구에 좀 주춤해도 모든 게 예뻐 보일 정도로 신나는 나날이었는데요. 눈에 사위라는 게 있어서 신체 검사에서 탈락했어요. 아하. 살면서 스스로 절대 극복할 수 없는 무조건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은 처음인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감당이 안 되는데 기숙사 학교라 하루 종일 책상에는 앉아 있어야 해서 책 펼쳐놓기만 하고 이어폰으로는 이번 주 야잡 듣고 전회차도 다시 정주행하면서 잊고 웃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쓰게 정규 우승을 보면서 잠시나마 웃을 수 있었어요. 야구가 뒷목 잡기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힘들 때는 큰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야구 잡설도 마찬가지예요. 늘 고맙습니다. 제 꿈은 여기서 멈추지만 쓱은 꼭 우승하기를 이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나도 뽑았는데. 나도 이게 그래도 이제 고3이시면 이제 19살이고 네. 19살 인생에서 정말 큰 시련을 만나는 거잖아. 네. 근데 뭐 각자의 자기의 아픔이 가장 크니까 함부로 말해줄 수는 없는데 네. 여기서 이제 마지막 문장이 난 조금 걸리더라고. 제 꿈은 여기서 멈추지만. 아 근데 맞아요. 멈춘 꿈보다 더 새로운 꿈을 꾸면 되거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경험을 해봤는데 나도 고3 때 수시를 합격했었어.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는 이제 최저학력 기준만 그것도 한 과목만 나오면 돼서 내가 얼마나 방탕하게 놀았겠니. 왜 그러냐면 내가 학교에서 문제집만 피면 이미 넌 대학생인데 기만하지 말라고. 그래도 거의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얼레벌레하고 나도 딱 언어 영역만 풀었어. 네. 됐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진짜 정말 대충 했는데 결국 그게 뚝 떨어진 거야. 아이고. 왜 떨어져요? 최저학력 기준이 안 됐으니까. 최저학력 기준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오! 아니 그 학교에 그게 그, 있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나는 언어만 제대로 풀었으니까 언어에서 그게 안 나온 걸 보고 끝났구나. 근데 재수는 할 수 없는 거야. 왜?
나는 스포츠 팬인데 2002년 월드컵이 있으니까. 뭔 상관이야 그게. 아니 2002년에 재수를 어떻게 해? 우리가 했던 다 그래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아니 절대 그렇게 재수할 수 없다 근데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일단 어떤 학교를 그러니까 100% 내신인 학교밖에 갈 수가 없어서 100% 내신으로 어떤 학교를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족도가 세게 오진 않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군대 있을 때 다시 학교를 오. 준비해서 이제 서울예대를 가면서 아예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내가 겪은 아픔과 고통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이고 위기인데 돌아와서 어느 시점에서 돌아왔을 때 그게 위기가 아닐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게 몇 번의 있잖아. 현호도 이별했을 때 얼마나 슬펐겠어. 하지만 너는 진짜 그런 이별이 이제 와서는 그걸 이별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좋은 재수 씨를 만나서 아, 그래. 당장 내일 모레 결혼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이분 이 고3 이 친구도 저 입은 물론 위험한 입이다. 물론 해본 입이야. 19살 인생에서 정말 큰 시련인 건 맞는데 네. 조금만 인생을 길게 보면 내가 사관학교를 그때 못 갔기 때문에 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네? 이런 기회가 생기네? 이런 꿈을 새롭게 꿀 수 있네? 맞아요.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순간이 분명 온다. 네. 정말 아직 어리고 젊기에 무조건 온다고 저는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강편이랑 저가 신방과를 나왔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꼭 신방과 가야지, 언론정보학과 가야지 했던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딱 학교에 들어와서 막상 해보니까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좌절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맞아.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꿈이 독이 될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도 사실은 신방과에 온 게 꼭 뭐 PD가 되고 싶은 건 아니었고 심지어 저는 처음에 입사할 때 스포츠 PD가 뭔지도 잘 모르고 지원한 편이었어요. 기자가 돼도 좋고 막 이렇게 너 되면. 저기 개그맨 시험도 치고 그랬잖아. 개그맨 시험도 치고 그랬어요.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자료 나가고 있겠죠 여기? 진짜예요. SBS 였나? 개그맨 시험 보통 진짜 넣고 그랬었는데. 진짜 큰 인재를 잃었다. 근데 제 주위에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으니까 꿈이 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꿈이 생겼을 때 오히려 더 잘 됐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물론 꿈이 있다는 게 좋은 거지만 꿈이 없는 것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기회가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아, 또 그 아재들 때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막 조언들을 쏟아내시네 정말. 훈계 말씀을 그냥. 전화위복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넘어가시죠. 네. 에스팅고님, 워낙 그 매회 삼성과 관련돼서 아, 그럼요. 써주셨는데 야구 때문에 성질만 느는구나 느낄 때가 대부분인데 어제는 참 본인이야. 오래간만에 야구 팬인 보람을 느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퇴식 다 있었던 네네. 순위와도 무관한 경기지만 마지막 홈 경기 매진을 시켜준 팬들, 그 팬들과 비운의 에이스에게 승리를 선사코자 열심히 뛰어준 라이온즈 선수들, 떠나는 롯데와 두산의 심장, 대장의 등심 페스티벌도 봤고 1루에서 여전한 수비 센스도 봤습니다. 상대팀 LG도 모든 배려를 다한 느낌이었습니다. 커리어 마지막 타석을 기습번트로 채운 잠실의 오정은 역시 그다웠습니다. 김장님 우승 축하드리고 코시까지 힘내십시오. 작정 PD님 결혼과 5강 2마리 토끼를 잡으셨군요. 네. 강편님 그래도 대장님 멋있게 보냈잖아요. 예쁜 사랑 중이잖아요. 큰정 PD님 아우 좋아요. 아쉬워도 후반기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항상 생각하지만 네 분 중 가장 잘생긴 거 축하드립니다. 오. 이거 뭐 축하할 일입니까? 뭐 그렇게 태어났는데. 너는 진짜. 조금 이르지만 한 시즌 동안 관심에 비례해서 스트레스도 커졌을 네 분 감사했습니다.라고 좋아요가 19개예요. 네. 저도 정말 감사하다. 네. 관심에 비례해 커지는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많이 컸지. 사실 중반 정도에 정현우도 그랬고 너도 그랬을 것 같은데 굉장히 스트레스가 컸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걸 극복했잖아요. 나는 그럼요. 극복했다고 생각해. 그렇습니다. 너무 다행이다. 그리고 마음이 힘들고 힘들 때마다 외칠 수 있는 게 생겨서 참 행복하다. 마음이 힘들 때 외치는 거냐? 뭐 어느 순간에도 외치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쟤는 더 마음을- 힘들어지잖아 그럴 때마다. 그건 얘잖아요. 그래 뭐 제로섬 재료로서. 제로는 아닌 것 같은데. 제로섬 여튼 야, 댓글 감사합니다. 1패 3승이면은 위닝 시리즈야. 그래 누군가 즐거웠으면 됐어. 그렇지. 네, 넘어가시죠. 네. 비보다 철원님께서 쓱튜브 애청자이기도 해서 큰정 PD님의 글러브 설명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예. 야잡 들으면서 하나 글러브에 다양한 브랜드가 있다, 사이즈가 있다, 12.5인치 등등. 둘 글러브가 기성품만 있는 게 아니다, 오더도 가능하다, 새벽 통화도 이겨내게 하는 힘. 셋 글러브 길들여주는 전문가도 있다. 넷 예술계만 제작사, 기획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야구용품에도 제작사와 기획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담으로 오재원 선수가 오늘 올린 SNS 코멘트를 보면서 큰 정PD님께서 강편님께 글러브 선물했는데 손소독제 안 마른 손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손소독제 바른 손이죠. 엄밀히 말해서. 혼내셨다는 에피소드가 생각나네요. 크크크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준 선수 인스타 그래서 저 들어가서 봤어요. 네네. 본인이 저기 뭐야 외야 글러브를 음. 들고 그 정도 되는 수치를 들고 수비를 했다. 그러면서 그때 코치였던 김민호 코치? 김민호 코치. 그 누구더라? 오재원 선수 글러브 뭐죠? 오재원 선수 글러브는 뭐죠? 오준 선수 글러브 A2K인데 저렇게 나오는데 사람 이름은 몰라. 파란색 A2K를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롤링스를 썼기도 하고 지금 가장 최근에 들고 나온 건 아마 투피스 웹이었을 겁니다. 보통 투수들이 쓰는 웹이에요. 네. 근데 이제 오재원 선수는 12.5 정도 되는 외야 글러브 줄줄줄 나오는구만 정말. 김민호 정말 코치님 탐난다. 서운하겠다. 정말 탐난다. 김민호보단 글러브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호프 컴퍼니에서 네. 그 호프 시리즈 말고 다른 한국에 나오는 A2K 시리즈가 또 있어요. 미국에서 나오는 A2K 시리즈가 있고 한국에서 또 나오는 A2K 시리즈가 있고 호프 시리즈가 있고 뭐 이래.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다 권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 센스가 굉장히 좋으셔 이 사장님이. 아 디자인도? 이 이준 사장님이 원래 야구 선수잖아요. 사장님이? 대만에서 프로를 하셨어. 오. 그렇다면 그 선수 이름은 그분 이름은 안 있겠군요. 방금 말씀하셨잖아. 그치? 아니 그래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고 그러니. 예. 근데 디자인 센스가 매년 보면 굉장하셔. 그래서 그렇습니다. 무미무미님께서 이정우 선수 후팡 배송 이후로 스케치북 응원이 유행인데요. 센스 있는 문구도 많고 그림 그려오시는 금손 팬분들 구경도 쏠쏠합니다만 가끔 타팀 혹은 타 선수를 깎아내리면 응원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생기는 게 안타깝네요. 하시면서 뭐 고춧가루 금지 뭐 이러면서 1위 확정하자 했는데 하나팬은 아니지만 고춧가루 뿌리지 말자는 문구 이런 것들이 제가 다 기분이 별로였던 좋은 말로 자팀 응원만 하기를 바라봅니다. 저희 방송도 원래 모토가 내 팀 내 깔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패널이 늘고 그러면서 살짝 디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조금씩 팬들 입장에서는 재밌을 때도 있지만 조금씩은 선 넘을 때도 있고 뭐 그러면서 이제 비판이 있을 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올 시즌은 진짜 심했지. 근데 내가 나도 그런 것 같아. 이제 강편이랑은 아예 모르고 여기 와서 처음 알게 된 사이잖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나도 이제 멘트가 되게 조심스럽고 네. 말도 못 놓고 그런데 이제 점점 강편이랑 매주 보잖아. 네. 저 이제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게 슬슬 놀리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내가 강편을 놀리는 건가 롯데를 놀리는 건가 이게 헷갈릴 때가 있는 거야. 나는 분명 중요하죠. 강편을 놀리려고 놀리는 건데 그렇죠. 이제 듣는 분들이 듣기에는 이거 롯데를 놀리는 것 같은데 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나도 그런 혼란과 그런 선을 바로잡는 시기가 필요했었죠. 저희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대 팀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비하하는 거다. 그치. 더 정확히는 상대 팀을 잘 몰라요. 모르지. 전혀 몰라요. 그냥. 몰라. 아까 오재원의 마지막 타석이 기습번트였다는 것도 댓글로 보고 알았어. 맞아. 그런 거죠. 네. 근데 또 그런 건 있더라고. 우리 뭐 댓글로 누가 달아주셨던데 유튜브에. 네. 아니 뭐 야구 보면서 욕도 할 수 있지 뭐 이러면서 달아주셨어.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또. 그럼요. 누구는 뭐 야구 보면서 배트를 집어드는 사람도 있는데 뭐.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야구 보면서 가능하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선수들한테 직접만 안 했으면 좋겠어. 아 그렇죠. DM. 네. 아니 야구 보면서 욕도 할 수 있고 다 좋지. 그리고 그렇게 막 욕하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 방송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다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즐기느냐도 다 다른데 선수들한테 직접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죠. 그리고 난 아까 그 댓글 어차피 댓글에 시작된 우리가 후토크잖아. 거기서 이제 그 응원 문구 이런 거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사실 사회야구에서도 약간 시비가 붙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투수가 공을 던졌고 타자가 치는 거잖아. 근데 내가 투수 쪽이야. 나이스 볼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투수 얘기만 하는 거야. 근데 응원 문구가 거기서 타자가 못 건드려. 또 가운데 또 넣어.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과 시비가 붙는 거야. 못 친다 못 친다면. 어차피 못 쳐. 맞아, 넣어버려. 맞아. 이렇게 하면 싸움이 붙는 거야. 근데 반대로 또 내가 타자를 응원하면 나이스 배팅. 까비 다시 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맞아. 거기서 야 상대 투수 얼었어. 그냥 어차피 한복판이야. 뭐
변화가 없어 이런 말 하기 시작하면 싸움이 붙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케치북 문구나 이런 거 할 때도 자기 팀 위주로 그러니까 자기 팀 선수만 칭찬하거나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럼. 사회인야구도 많이 바뀌었어. 옛날에는 진짜 상대팀 그러니까 너 어. 말한 것처럼 투수 얼었어. 제거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요새는 자기 팀 얘기들만 많이 해요. 그리고 심지어 심판들이 제재를 합니다. 맞아. 중간에서. 그러다 잘못하면 진짜 그러니까 싸움 크게 사실 나거든. 두 개가 같은 말인 건데 정말 다르게 느껴지거든. 정말 다른 그러니까 자기 말이죠. 팀 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네. 다음에 가이나님께서 음. 안우지 선수가 최다 삼진 동수랑 한 개를 남기고 교체 88구밖에 안 되었는데 도대체 왜 내린 걸까요? 선수 기록보다 팀이 우선이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 다 터져버린 그 어떤 불펜보다 나았을 건데 저번 하나전을 그렇게 개꼬라박지 않았으면 나았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최악의 타격 코치와 감독의 환장의 콜라보. 어차피 와카전으로 꼬라박을 게 확정인데 최고 기록을 세우는 거나 도와주지 아쉽네요. 라고 남겨주셨고 또 다른 키움 팬인 것 같습니다. 네. 쉘스파인님께서 대댓글로 7회에서 막으면 평자가 광연 넘어선다고 띄워줬고 현재 네이버에서 확인 가능함. 기록 챙겨줌. 투수 평가 1순위는 평자이기에 타자에게 타율이듯 홍원기 감독이 이닝 책임지 안 하고 재웅이로 교체에 잘 마무리한 건 칭찬.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그때 안우진 선수가,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가 2점대로 확 들어오면서 안우진 선수가 이제 뭐 몇 이닝 무실점하면 이제 평균 1위가 자책점 된다. 1위가 되는 거고, 동시에 탈삼진도 몇 개만 더 잡으면 이제 기록을 세우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게 사실 기록을 챙겨준 것도 보지만 항상 제 관점은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기 때문에 안우진 선수가 88골 던졌지만 여차하면 와카 2차전이나 그렇죠. 1차전도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다음 뭐 준피오 1차전 어쨌든 더 포스 시즌에서 앞으로 던져야 할 일이 정말 많죠. 100% 정말 더 중요한 경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평자의 기록이나 탈삼진 기록보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교체를 한 게 아닐까. 맞습니다. 투구 저도 중에.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딸 미아님 딸한테 미안하다고 그러십니다. 구미에 사는 35년차 롯데팬이십니다. 가을 야구 떨어졌지만 이대호 선수 덕분에 정말 행복한 시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준 와이프에게 정말 고맙고 아빠와 함께해준 1년차 롯데팬 우리 딸 정말 고마워. 야구 잡사 덕분에 정말 행복한 시즌이었습니다. 이렇게 남기신 후에 한 3시간 후에 대댓글 남기셨어요. 술 한잔하고 또 남깁니다. 어제 사직에서는 인사는 못했지만 티켓팅하고 너무 신나하시는 강편님의 모습도 봤습니다. 강편님은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아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직까지 그때의 여운이 남아서 너무 힘드네요. 속 시원하게 펑펑 울고 모든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함께한 딸아이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해서 꾹꾹 참아서 아직 여운이 남아있는가 싶기도 하고요. 롯데가 우승해도 이런 감정이 나올까요? 이대호 선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좋아하셨나요? 아 그게 저는 그 빨리 뽑고 뛰어가야 돼서 근데 나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가 나오는 게 좋았다. 드디어 끝났다. 이걸 내가 드디어 티켓을 받았다. 종이 티켓을. 그것도 있고 좋았구나. 드디어 웨이팅 안 해도 되니까. 왜냐면 제가 1시간 이상 11시부터 2시 오픈이라 3시간을 거기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닌텐도도 안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그 기다리는데 물론 기다리면서 이제 이대호 선수 출근하는 거 보고 그 분위기 보고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시간이 끝나간다고 느끼니까 되게 기분 이상하긴 했는데 그것도 1시간이지. 3시간 어떻게 기다려요? 근데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 보면서 아니 근데 강편 뭐 그 3시간 하지 그래. 연애는 몇 년을 기다렸다고 하는 건데. 롯데 우승은 몇 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응, 고가 3시간.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강편을 위한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롯데를 위한 게 아니라. 아니에요. 저는 방금 느꼈어요. 롯데를 비하한 거 아니에요. 왜 너가 그걸 롯데라 생각해? 내가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지 마. 내가 뛴 선수야? 뭐? 네. 아무튼 맨날 입고 있잖아 이거. 아무튼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직에서 12시간 가까이 있었는데 그러네. 진짜 다 보고 왔는데 좋았습니다, 진짜. 아니 속 시원하게 펑펑 울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네. 못 울어서 지금 후회하고 계시잖아. 울어도 됩니다. 맞습니다. 어. 울어본 사람이 잘 알죠. 아니, 내가 울고 싶어서 울었던 건 아니야. 아, 그래요? 그 당시에는 안 울고 싶었는데 그때 안 울었다고 해도 난 후회하지 않았을 거야. 아. 근데 이 감정하고는 다른 거지. 그렇죠. 이 감정은 정말 그때 느끼는 어떤 그 감동적인 그 순간에 눈물이 날 때 그걸 참으면 어땠을 거야. 롯데 우승할 때 쓴대잖아. 아니 그때도 울면 되지. 아닙니다. 롯데를 위해서는 딱 한 번만 울 겁니다. 아 진짜 이 왜 롯데 야, 그 롯데 왕조 두번 못하니까 롯데는 왕조 못합니까? 그래 롯데 2번 우승 어떻게 할 거야? 정규 시즌도 우승하고. 두 번 우승 때부터 이제 박수 치고 웃어야죠. 어. 제가 너무 생각한 게 많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마지막 한국 시리즈가 있었던 게 저한테도 굉장히 특별한 시기였기 때문에 딱 한 번 생각하고 있고 저도 울 뻔했던 게 그
이대호 선수 응원곡이 그 러버스 컨체르토? 아, 그렇죠. 그걸 접속 OST. 접속 OST. 네네. 러버스 컨체르토. 그게 딱 나오는데 그게 피아노 반주로 되게 서정적으로 나올 아, 때가 맞아요. 있었어요. 근데 그거 들으면서 이게 딴딴딴딴. 이거 아마 옛날 나오고 사람. 있겠죠. 뭐 근데 이제 패널 이게 딱 차로 도는데 아 그때는 진짜 미친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참 그냥 울어야지. 그럼 인생 그렇게 안 길어요. 그리고 그런 감동적인 순간이 뭐 흔히 있나? 옆에 여자친구 있었습니까? 여자친구 있었습니까? 여자친구 있었을 때 울었으면 더 인간적인. 그렇지, 멤버도- 눈물을 닦아주면서. 때리려고 그랬어 지금. 지금 때리려 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네. 감동적인 순간에 어. 눈물을 예. 작가가 좀 울라고 썼을 때도 우시고요. 그러니까 좀 웃으라고 썼을 때도 웃어주시고요. 그렇지. 네. 감정이 좀 엄격하다 우리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네. 제가 웃겨드리겠습니다. 군필 거포포수 김재성님께서 안녕하세요. 댓글은 처음 남겨보는데요. 오늘 수원 경기에 가서 큰 정PD님을 발견했습니다. 위에 계셔서 말도 못 걸어보고 멀리서 사진만 찍었는데요. 네. 아내분 옷 챙겨주시는 스윗한 모습도 오. 보고 혼혈일체 플래시 켜서 응원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거 트위터에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스윗한 모습과 섹시한 댄스. 새로운 수색정인가요? 우와 큰 정PD님이다 하고 사진을 찍은 뒤 나중에 확인해보니 흐린데도 눈썹이 10시 10분으로 화가 나 계시더라고요. 경기력이 좀 아니긴 했죠. 이번 플레이오프 진출은 포스트 시즌 진출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내년이 기대되는 이번 시즌 말이었던 것 같네요. 삼성의 내년 시즌을 기대하며 저도 삼성 응원하겠습니다. 멀리서나마 반가웠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진짜 진지하게 근엄하게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그 사진입니다. 그 이 황제가- 눈썹 합성이에요. 이거 황제가 콜로세움에서 경기 보는 거 같아. 그치. 검투자들의 경기 보는 살생부 적는. 어떤 놈을 죽일까. 뭐가 문제일까? 왜 지고 있을까? 이 생각을 분명 하고 있었을 그렇죠. 거야. 이놈 새끼들 빠따들 말이야 이러면서. 박만희가 왜 저럴까? 근데 진짜 네. 이렇게 팬분들이 밑에서 이렇게 찍어주시는 게 내가 가면 차에서 나올 때 네. 한꺼번에 차들이 나오잖아요. 엄청 길지 또.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이걸 보게 됐단 말이야. 아 이건가 다른 건가 하여튼 보게 됐어. 밑에서 근데 팬들이 찍어주신 그러니까 야구 팬들이 나를 찍어주신 그게 난 너무 불편하고 하여튼 안 좋더라. 아 그래요? 다음에는 제가 하여튼- 너가 거만해 보였구나. 그래. 그런 느낌. 그게 되게 같이 즐기는 팬의 한 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음에 제가 그 가면은 뭐 사진 같은 거 진짜 잘 찍어 드릴 수 있으니 자주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그래서 드리고 싶어요. 삼성이 내년 성적 좋으면 너도 자주 가고 또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선수. 아니 그리고 두산 삼성전 마지막 경기를 갈까 굉장히 고민 많이 했거든요. 와이프하고도. 근데 결국은 그날 갑자기 추워졌고 전날은 별로 안 추웠대. 우리 후배가 한 명이 간 친구가 애기들도 있는데 있으니까. 그 다음 날 갑자기 추워졌고 두산 삼성 경기가 아무 사실 또 의미가 없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갖고 못 갔는데 내년엔 좀 더 많이 가지 않을까. 내년에도 그러면은 댄스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 여기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자주 안 갔으니까 근데 팔에 이렇게 댄스가 핸드폰 보통 댄스가 아니야. 봐봐. 뭐냐 이게 진짜. 근데 저거 목소리 들었어? 뭐. 저거 맞아? 맞아? 아.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큰형님 얼굴로 알아본 게 아니라 저 춤사위로 알아보신 분들이 꽤 있어요. 숨길 수 없는 아재 바이브라서 알아봤다고. 그리고 유니폼. 유니폼과 함께 그 아니 몸동작이. 팔에 라이트를 켜고 다 이렇게 핸드폰 흔드시더라고. 네, 근데 보통 그렇게 흔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조금씩 방법이 다 있더라고. 네네. 자주 안 간 사람은 잘 모르니까 그런 바이브가 나왔다. 네. 네. 이어서 문학 아이돌 김광팔님께서 야구라는 운동 종목이 스포츠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산업이 되면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선수들 유니폼이 항상 뽀송뽀송해서 전문 업체에서 빨겠지를 생각했는데 이걸 또 매일매일 빨래하는지는 상상도 못했네요. 자정 정도에 수고하셔서 다 빨고 다시 갖다 놓으면 새벽 5시. 완전 밤낮 바뀐 스케줄을 매일 하시는 게 쉽지만 않을 것 같은데 빨래 비법을 묻는데 비결이 손빨래인 게 너무나 충격적이네요. 사람 손이 매일 손빨래를 제가 생각만 해도 제 손이 다 아파요. 그러니까 뭐 야구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산업이다 보니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노력하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라운드 정비하시는 분들, 선수단 매니저, 그럼. 기록원들 뭐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수로 따지면 불펜 포수인데 저번에 그 양현종 선수가 갸투브에 나와서 했던 뭐 있었는데 불펜 포수들 이름을 다 알고 있어. 역시 진짜 인성이 훌륭한 선수구나. 불펜 포수 이름은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 그래야지 팀 선수잖아. 그래서 불러서 내공 좀 받아달라고 하죠. 그런가? 형씨 내공 좀 받아줘 할 순 없잖아. 혜인아 내공 좀 받아줘. 현우야 내 다 알아야지. 그렇지. 투수면. 그렇게 외워두면 하면 몰라도. 아무튼 이 훌륭한 영상을
건 나도 봤어요. 네네. 댓글을 달아주셨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팟빵 댓글에 오셔서 네네. 이 리플에 링크를 달아주셨으니까 보면 되는데 네. 재밌더라고. 빨래를 이렇게 그러니까 인상 깊게 얘기하신 게 그거야. 2군 선수들이 1군에 왔을 때 네. 유니폼이 좀 다르다. 왜 그러냐면 1군 선수들은 맨날 이렇게 빨아주잖아요. 근데 2군 선수들은 자기가 빨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플레이들을 이렇게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그거를 자기가 빠는데 그걸 맨날 손빨래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기계 돌리는 세탁기에 거예요. 대충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찌든 때가 잘 안 빠지는 거지. 그 2군 선수들 왔을 때 1군에 왔으니까 1군 맛을 한번 봐라 이런 느낌으로 진짜 열심히 빨아주신대. 아 감동적이네. 되게 재밌더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를 볼 때만 느끼는 건데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여기도 회사고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근데 들어요. 유니폼도 찌든 때가 있거든. 그렇구나. 대충 빨아. 왜요? 나는 1군 프로야구 1군이 아니니까. 현아, 그럼 너는 이제 결혼을 하잖아. 네. 그럼 넌 사회야구를 여러 개를 하잖아. 네. 그럼 유니폼이 정말 많잖아. 네. 다 어떻게 빨 거야? 세탁기가 빨죠 뭐. 그렇지. 아, 그럼 오늘은 이제 또 약간 찌든 때가 있다. 그러면 삶으면 됩니다. 건조기 꼭 사라. 아 그래요? 건조기 있어야 돼.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도 있으면 좋은데. 근데 그걸 놔두려면은 건조기를 놔두려면 세탁기를 빼야 되고요. 아 그래. 식세기를 놔두려면 냉장고를 빼야 돼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순 없잖아. 그렇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조금 더 사랑해 주시면 제가 돈을 많이 모아서 뿌리를 선호한다고 야장으로? 아니 넓은 집으로 가야 됩니다. 이데오만큼 넓은 집으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면 꼭 네. 살 수 있도록. 네. 결혼식 슈퍼챗 받으면 나눠줄게. 11시에 이번 주 토요일 1시 슈퍼챗을 왜 남겨? 슈퍼챗. 진정한 광기다. 네. 네. 선생님? 또. 네. 접니까? 네. 네, 신인왕 알파카님께서 아 진짜 이 화나 마지막까지 진짜 내가 1년간 빡친 포인트를 정리해 주는구나. 아무리 이기고 있어도 실책해서 끝낼 거 못 끝내고 투수 위기만 만들어주고 마지막 두 경기는 어떻게든 보려고 하는데 끄고 미뤘던 할 일을 하게 만드네. 고맙다. 하나도 나도 각자 도약을 준비하자. 도약하면 내년에 FA를 사거나 그러면 만나. 오늘은 못 보겠다. 유유라고 남겨주시면서 네. 이분이 이제 하나 팬이신데 다른 댓글도 남겨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올해는 하나 팬은 못 나오겠죠. 하나 팬은 광기와 분노, 해탈, 대무새 등 모든 캐릭터가 가능할 텐데 아쉽네요. 내년에는 10개 구단 모두 채우시길 기대합니다. 라고 남기신 적이 있는데 네. 저희가 올해 하나 팬이 못 나오셨네. 그렇죠. 올해 못 나왔고 근데 하나가 올해까지 해서 이제 3년 연속 12위를 하게 되면서 하나 팬들도 참 하실 말씀이 그러게. 많을 텐데 아니 아예 이제 없어졌을 수도 있어. 3년 연속 그러니까. 올해는 보니까 작년 재작년 거랑 비교를 해봤더니 승률이 제일 낮아. 오늘 처음 들어오면서 이제 김망희 소장님하고 또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 네. 김망희 소장님이 올해 승률이 3할 2푼 7리더라고. 그래서 3할 2푼 4리. 뭐 하나 얘기지만 저는 각성을 위해서는 코어에 처음에 얘기했잖아. 유격수가 잘해야 한다. 대형 유격수가 있어야 한다. 하주석이 각성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경기까지 실책을 3개 깠어요. 아 진짜. 송구도 마지막까지 악송구나고 끝내기 나오는 그 타구도 하주석의 스텝업이 필요하다. 대항마가 필요하겠네. 네, 경쟁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까지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가 아쉽지. 또 하나 팬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 그럼요. 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유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저도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야구는 1희1비님. 이게 10월 7일 남겨주신 거예요. 어제 LG 선발이었던 이지강 선수는 전설의 19년 드래프트 이정용, 정우영, 문보경이 있었던 그때 2차 9라운드 지명 선수예요. 퓨처스 평균 자책 1위로 어제 1군 첫 선발. 이 선수는 본인이 잘못하면 역시 퓨처스 기록은 무의미해 이런 소리 듣지 않아야 해서 최선을 다했다네요. 기회를 받은 본인이 잘해야 다른 퓨처스 선수들의 노력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링크한 영상은 뭐 지강이가 5회 말 마지막으로 아웃 잡은 공을 혜민이 형이 평소처럼 관중석에 던져주고 보경이가 다른 공 들고 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원정팀의 기념구를 순수히 전해주신 기아 팬분도 감사하고 90도로 인사하는 보경이도 다음 수비 나가며 공 2개 배팅 장갑도 전달하는 홍창기까지 훈훈한 영상에 종일 뿌듯뿌듯하고 있어요. 지강아 내년에도 1군에서 많이 보자 하면서 영상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난 이 선수 모르는 선수고 관심도 사실 나는 없는 선수인데 이런 멘트를 했다고 그래서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야. 역시 퓨처스 기록은 무의미해 이런 얘기 안 들으려고 본인이 약간 퓨처스를 대표하는 그런 느낌으로 와서 그렇죠. 최선을 다했다 그러고 그 공 찾아주려고 다른 선수들이 공도 주고 장갑도 주고 인사도 하고 박혜민이 그거 외야에 던졌거든. 아무 생각 없이. 때문에. 그래서 헉 하는 게 너무 귀여웠어. 그걸 찾아다 주고. 그러니까 LG가 나는 뭐 관심 별로 없이 보지만 이렇게
한 컷씩 전해지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느낌이야.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시즌 확정되고 순위 확정돼서 이지강, 강효종, 김주환 이런 선수들이 올라왔는데 하나같이 볼이 다 좋아. 역시 야. 퓨처스리그에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구나. 그리고 이런 마인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순위 확정되고 이제 2군 선수들 대거 올려서 경기를 했잖아. 근데 그 선수들도 얼마나 이 기회가 간절했겠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책을 하거나 아쉬운 플레이를 하거나 이제 하게 되면 흔히 말해서 왜 쓸놈쓸만 하냐라고 했던 비판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지. 그 선수 개인도 개인이지만 이래서 감독이 안 쓴 거여서 이 새끼들아라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자신만의 기회라고, 물론 첫 번째로 자신을 위해서 그 기회를 꼭 잡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응원하고 있는 그 같이 자기가 2군에서 고생했던 그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맞아요. 자기가 증명을 해내야지 감독이 더 믿고 2군에서 올려봤는데 하니까 얘가 잘하네, 다른 선수도 올려봐볼까, 이게 되는 선수단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지. 네. LG 가을 야구에 어떤 결과를 뭐 낼지 모르겠지만 올 시즌 많이 응원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고맙다. 진심이었다. 네, 그다음. 육회 먹고 싶은 육패님께서 나지한 은퇴에 대한 작정 PD님의 말이 너무 감동스럽네요. 은퇴 이후의 삶이 더 아름답다면 지금까지 해온 것 또한 일종의 과정이다. 그렇게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한 요리사가 말하길 뇌는 단순해서 마지막 맛이 좋으면 전반적인 맛이 좋다고 평가한대요. 과정과 결과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아름다웠으니 결과 또한 아름답다고 느끼겠지요. PS 최강 야구 나와주세요. 제발요. 라고 나지한 선수의 은퇴에 관해서 남겨주셨는데 네. 가져온 이유가 정현호 씨도 이제 총각 은퇴하잖아요. 네. 총각 은퇴의 마지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 해서 뭘 은퇴를 기회를 줘? 뭔가 하고 싶은 말 없을까 해서 행복합니다. 빨리 유부남이 되고 싶은 걸요? 근데 앞에 말한 것처럼 이번 결혼 준비를 하면서 또 이제 진짜 가장이 된다는 게 어떤 무게감을 견뎌야 하는 걸까 어설프게나마 좀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다. 꼭 해봐라 라는 생각 다시 한번 듭니다. 아직 너도 안 했잖아. 네, 저도 곧 할 테니 다음 주에 이제 또 하게 되면은 돌아와서 좋은 점과. 근데 사실은 지금은 뭐 큰 아직 실감이 나질 않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살다 보면 또 이제 많은 일이 생기겠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승패와 내 인생은 무관님이 야자 들으면서 수능 공부하고 있는 고3 개아빠입니다. 솔직히 기아가 5위를 확정 지을 거란 생각 없었는데 나지원 은퇴 경기에서 홈런을 3개나 쳐줄 줄은. 홈 마지막 경기는 처참하지만 역시 최수종 타이거즈인가 봐요. 저번에 김 작가님이 아버님 얘기하시고 작정 PD님이 하신 말 들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하이테 시절부터 좋아하셨고 감정 표현 안 하시고 묵뚝뚝한 편인데 항상 야구 보느라 저랑 놀아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야구를 정말 싫어했고 TV에 야구만 나오면 화만 엄청 냈어요. 2014년에 아빠가 야구장 가면 3만 원 주신다 해서 아빠 손을 잡고 처음으로 잠실 야구장 간 게 아직도 생생해요. 그 이후로 하루 종일 야구하면서 아빠랑 거의 베프 수준으로 친해졌어요. 야구가 좋아져서 경기 보기 위해 서울에서 광주까지 몇 번 왔다 갔다. 아빠 직업상 쉬는 날이 없었는데 정말 좋은 추억이 되었고요. 20년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한동안 야구를 잊고 살다 올 시즌부터 아잡과 함께 야구를 보게 되었어요. 나지원 은퇴한다는 소식 듣고 아빠랑 처음 야구장에 갔던 기억이 나면서 조금 울컥하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야구장에 처음 그날 내야의 자리를 못 잡아서 외야에서 봤는데 좌익수가 나지완이 보여서 이런저런 정보를 듣고 좋아하게 됐거든요 하셨고요. 그러면서 2009년 우승 때 유치원생이라 기억이 없는 게 아쉬울 정도고 중학생이 되고 본 2017년 한국 시리즈 홈런이 사람이 얼마나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지 알려줬다 하셨고 정말 좋아했기에 나지완 선수의 은퇴식을 보면서 오열을 했어요. 물론 그러면서 이제 이대호 오재원의 은퇴식도 야구장에서 보았던 선수들이 좀 울컥했어요 하셨고 이제 전유수 얘기도 하시고 이런 소식들을 아빠한테 전하면서 뭔가 씁쓸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빠도 참 좋아할 텐데 하고요. 아빠랑 매일 같이 하던 야구 얘기를 못하게 되면서 야구를 볼 일이 없었는데 알고리즘으로 다시 야구를 보기 시작했어요 하시고 수능 몇 달 안 남기고 이게 맞는 선택인지 모르겠다 생각한 적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빠도 맨날 말씀하시던 쓸놈쓸 타격론도 하면서 이렇게 아빠 생각이 나요. 이렇게 야구 보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해주셔서 시원했던 애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대학에 가서 10개 구단 투어하면서 매일매일 야잡을 듣고 싶습니다. 144경기 동안 열심히 야구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야잡. 아유. 또 이제 그 생각은 또 들더라고요. 저도 결혼을 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머니 옆자리가 없으니까. 아이고. 그래서 누가 서야 되나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아유. 그것만 좀 생각되고 나머지는 뭐.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 그렇게 어머니한테 어머니 옆자리가 비어서 아니 그 이분이 아버지랑 이 고3 이 친구가 광주까지 그러게요. 그렇게 차를 버스를 타고 갔다 오셨을 거 아니야. 음. 긴 시간이에요, 굉장히. 맞습니다. 한 4시간 걸리지 않나? 광주까지 5시간 걸리나? 대구까지만 가도 3시간 반, 4시간 걸리거든. 네. 그 함께 아버지랑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면 8시간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럴 기회가 많지 않잖아. 예.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을 테며 아니 뭐 얘기를 많이 안 했을 수도 있지. 그냥 자기만 했었어도 그래도 같이 있다는 게. 음. 그러니까 제가 처음 야구장 간 날이 또 생각이 나는 게 그때 이대진이 타자로 데뷔한 날이었어요. 아 그래. 이대진이? 이대진이 타자로 잠깐 전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3루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상대가 LG였는데 계속 번트 되는 거야. 아 그래. 3루로. 야 대박이다. 독한 야구였다 진짜. 하냐고 했지. 보면서 이제 아빠 왜 이대진이 3루로 나와 그래서 이제 아빠가 막 설명해주고 그랬거든요. 또 그랬던 기억이 나네. 하필 그날이 그랬어요. 새삼 현우랑 나이 차이를 느낀다. 이대진 삼루를 그게 처음 가서 본 게 그거라. 아 그렇죠. 나는 아버지랑 야구장 가본 기억이 없어. 그때는 야구장 우리 아버지는 야구 팬도 아니었어. 우리 아버지는 아 그래요? 바둑을 이렇게 두시는 스타일이고 그래갖고 바둑은 안 둡니까? 나는 바둑 전혀 못 둡니다. 잘 못 둬. 바둑판이 요새 그렇게 난리래. 왜? 글러브처럼? 아니 AI가 나왔잖아요. 아 알파고가 바둑판. 나왔잖아요. 아니 막 바둑판도 뭐 재질이 있고 이런 건 줄 알았지. 아니, 물론 재질이 나도. 있겠지. 그래서 아니 AI 알파고가 나왔잖아. 맞아요. 알파고는 그 전에 인간의 기보를 진짜 수많은 기보를 습득해서 나온 거야. 근데 그거보다 훨씬 발전해서 이제는 인간의 기보 없이 그냥 AI가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알파고하고 붙으면 알파고가 그냥 100점 100패래. 그렇죠. 인간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제 그런 수준까지 다다라가지고 이세돌이 한 번 이긴 게 어. 기계 오류란 말이 있어요. 아 그래?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아직 딥러닝이 들어가지 않았던 어느 포인트에 딱 둘 때 그럴 갑자기 수도 그때부터 있지. 오류가 나서 이상한 수를 두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지금 프로 바둑 하는 분들은 굉장히 입지가 좀 많이 흔들리고 그런가 봐. 그쵸. 바둑 얘기. 그러니까 새로운 뭐랄까 패러다임이 막 들어오고 있는 거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야구를 이렇게 해왔던 것 하면 늘 이긴다고 했는데 어느 날 더 다르게 하면 이긴다는 게 보인 다음부터는 그렇지. 어떤 야구를 해야 되냐가 혼란이 오겠네. 하지만 아쉬운 게 옛날에는 프로 기사들이 이렇게 한 수를 딱 두면 그게 굉장히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수가 될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딱 이겼던 그 수는 진짜 전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인데 이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야. 낭만이죠. AI하고 비교해서 AI는 이렇게 뒀는데 저렇게 두면 무조건 안 되는 무조건 AI처럼 둬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계처럼 둬야 되는 게 최고의 수가 되는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 사라진 시대가 됐다. 그렇죠. 하지만 레이더 좀 빨리 들어와야 된다. 야, 나는 그것도 아쉬워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스트라이크가 보리카가 스트라이크하고 되는 보는 그런 개 같은 아름다움이 판정을 현이 하고 올라가느냐 빠따를 마느냐 그 집어던지던 아름다움이 그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낭만. 야 존에서 벗어나서 그게 스트라이크 들어가는 게 그게 아름답냐? 아 옛날이면 스트라이크인데. 옛날에 이거 미트질도 하고 막 우리 강남이가 올리면 그래, 스트라이크 했는데 이런 낭만이 다 사라지는 미트 거 아니야? 쳐진다고 강민호 욕하던 그런 아저씨가 있었지 이러면서. 저 대충 받는 거 저 그래, 혼이 없어 혼이. 야 근데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쉬움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그럼요. 드는데. 낭만이 있는 거지. 네. 하지만 레이더 존 했으면 좋겠다. 네.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 네. 네. 다음 생엔 성범 여친님께서 어제 올해 마지막 잠실전 다녀왔어요. 평일 직관 중 역대급이었어요. 이겨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 올해 서울에선 마지막이랑 모두들 너무 아쉬워하며 경기 후 뒤풀이 응원도 유난히 길었어요. 늘 나오던 이종복 응원가에 은퇴하는 나지환 응원가까지 거기에 유강남 응원가까지 지하철역 입구에서 팀 가리지 않고 기아, LG, 롯데팬까지 서로 응원가를 부르면 늦게까지 한바탕 축제를 벌였어요. 요즘 야구팬이 감소하네 어쩌네 하는 말들이 많은데 직관 갈 때마다 응원 문화를 이끄는 젊은 층을 보면 KBO 인기는 아직 여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야구 볼 날이 며칠 안 남았네요. 모두들 야질 하시길. 참 운 좋게 올해는 직관 승률 8.8승으로 마무리했어요 하면서 사진도 남겨주셨는데 이 경기뿐만 아니라 그 저도 봤는데 그 잠실에서 우리가 우승 확정지었잖아. 그러니까 그때 LG가 져서 우리가 확정됐고 그게 기아면
그 두 팀 팬뿐만 아니라 그 SSG 팬들도 응원 갔을 거 아니야. 그냥 세 팀 팬이 돌아가면서 응원가를 둥그렇게 모아갖고 막 각자 서로 응원가를 불러주는 거야. 우승 축하한다고 하고. 우리가 진짜? 사실 커뮤니티랑 이런 데서는 사실 맨날 싸우잖아. 맞아. 맨날 싸우잖아. 맞아. 맨날 싸우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나서는 사실 이 LG도 얼마나 속상하겠어. 근데 SSG 우승 축하한다면서 응원가 불러주고 SSG도 LG 응원가 불러주고 기아 팬들도 같이 부르고 그 모습 보니까 아 이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좋지. 들더라고. 얼마나 그것도 굉장히 전율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색다른 경험이고 굉장히 좋을 거야. 그리고 기아 프론트는 이 다음 생엔 성문 여친 이분께 내년 시즌권을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8.8승. 8.8승이니. 그렇지. 기아가 5할이 안 됐는데 8.8승은 정말 높은 승률. 너는 진짜 그러네. 야 이분은 진짜 기아가 5할이 안 된다. 네. 마이너스 야구를 3이야. 하는데. 어쨌든 뭐 야구만 잘하면 된 거지 뭐. 아니 5강만 가면 된 거지. 5월 못했는데 5강 갔다고? 그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너희 때문이야. 안 승률이 너무 인플레이션 됐어. 밑에 팀들이 너희 때문이야. 그래. 저도 사실 이거를 골랐었는데 읽었기 때문에 이제 슬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하나 더 해주시죠.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꼬냥미 이유 초코님께서 쓱 정규리그 1위 축하드립니다. 저는 기아 팬인데 박찬호 선수 인터뷰 중에 글러브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큰 정PD님 의견을 듣고 싶더라고요. 의견을 들어야지. 이거 약간 반대되는 의견 같아서 대략 2분 10초부터 글러브 얘기가 나오는데 박찬호 선수가 올 시즌에 글러브를 바꾸고 공이 글러브 안에서 돌아다녀서 에러가 많았다. 그래서 다시 원래 쓰던 글러브로 돌아갔다는 얘기인데 제가 야알못이라 글러브 교체가 에러의 원인이었다는 점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큰정 PD님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그 질문 아닐까요? 글러브 큰 걸로 바꾸라고 했는데 바꿨더니 공이 돈다. 그래서 아닙니다. 아니군요. 아니고 아니 이 선수는 SSK라는 예전에 우리가 사사키라고 불렀던 일본 브랜드 스폰을 받는지 하여튼 그런 거 같아. SSK 글러브만 껴요. 그러면 SSK도 실례지만 수색강입니까 이것도? 스세캉. 알겠습니다. 네. 근데 외쳐볼까? 내가 이거 영상을 봤는데 너무 부드러웠다는 거야. 자기가 처음에 썼던 게 올 시즌 처음에 썼던 게. 근데 이게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딱딱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딱딱한 글러브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단단한 거. 전 부드러운 거 좋아합니다. 쟤는 그러니까 구보타 뭐 이런 글러브들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그냥 낭창낭창해. 근데 공이 글러브에 착 붙지. 네 맞아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각이 딱 잡혀 있고 힘이 단단해서 공을 꽉 움켜잡을 수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 선수는 후자인 거야. 근데 올 시즌 초에 받았던 게 너무 흐물흐물했다는 거지. 예, 그래서 바꿔서 자기 스타일대로 왔다는 거고. 나 같은 사람이 구보타 같은 글러브를 쓰잖아요. 그럼 공이 확실히 내가 제어가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돌아. 안에서 도는 느낌도 들 수가 있어. 왜냐면 예전에 쓰던 거는 꽉 잡히는데 이건 안에서 돌 수가 있거든. 맞아요. 그런 개념이죠. 네. 글러브를 큰 거 쓴다고 해서 안에서 돌지 않아요. 안에 작은 글러브를 쓰더라도 볼집을 말도 안 되게 쓸모없이 넓히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 도는 거야. 100% 강한울의 글러브는 공이 돌아. 근데 본인은 그게 편한 거야. 그게 자기 스타일이라고 쓰는 거지. 시즌 최종 전에 강한울 이름이 나올 줄은 몰랐다. 글러브로. 강한울이 시즌에 잠깐 글러브를 한번 바꿨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알티스라는 글러브에서 강한울 시그너처라고 해서 글러브가 나오는 게 있어. 근데 그 글러브를 안 써. 자기 스타일이 아닌가 봐. 자기가 예전부터 쓰던 내가 보니까 그게 데상트 글러브인 것 같은데 그거는 100% 돌거든요. 근데 그건 자기 스타일인 거지. 네, 이건 정답이 없는 게 우리 침대를 현호도 신혼이니까 침대를 알아보면 알겠지만 딱딱한 매트리스가 있고 이게 물컹물컹 몸이 푹 쉬어가는 매트리스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게 더 좋냐는 음해한 질문인 거야. 맞아. 자기가 누워봐야 편한 알아요. 자기 편한 지금 취향인 거 취향의 영역인 문제인 거지. 요즘에는 합성 매트리스가 나옵니다. 딱딱과 물렁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뭐야? 그건 뭔데? 그러니까 이제 소재를 반으로 나눠 놓는 거예요. 그래?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취향의 문제인 것 같아서 글러브에는 사실 정답은 없는데 현재가 좋아하는 방향성은 있지. 더 자기한테 맞는 건 있고 에러를 많이 하는 선수들은 좀 글러브를 바꿀 필요가 있지. 이학주 선수도 처음에 삼성 왔을 때 어떤 데서 스폰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봐도 그 글러브 길들이기가 잘못돼 있어. 그래서 잡아야 되는데 흘러나와서 빠지더라고. 말도 안 되게. 사람들이 그래. 야 잘하는 선수는 어떤 글러브 갖다 줘도 다 잘해. 근데 그거는 일정 레벨 정도까지고 진짜 자기의 능력을 100% 발휘하려면 자기한테 딱 맞는 게 필요해요. 그럼요. 괜히 막 오재원 맞지? 네. 자기 글러브에 손 대는 거 진짜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프로의 세계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고 네. 이제 뭐 몇 주 후에 네. 한국 시리즈 끝나면 우리가 아까
오는 것으로 네네.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11월 첫째 주가 이거 그렇죠. 물론 여러분 한국 시즌 일정이 잘 관심이 없겠지만 그렇지. 저는 관심 있는데요. 올라간 팀은 저는 관심 예민합니다. 있습니다. 네. 12승. 그때 네.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저희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번 주도